교류 회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회로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교류가 발생되는 원리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기장 내에서 어떤 도체를 움직이면, 즉 회전을 시키면 전류가 흐르게 되고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전력을 우리가 E는 BLV의 사인 세타의 항만 존재한다고 했죠. 코사인 항은 자기장의 방향에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인 세타 성분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이때 이 BLV, 즉 이 BLV를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EM sin 파이 또는 sin 오메가 t 같은 얘기라고 했습니다. sin 오메가 t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발전기는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된 식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E는 어떻게 된다고요? E는 EM의 sin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위상차라고 있죠. 이때 이 파이는 이거는 위상차가 됩니다. 그죠? 위상차. 그리고 I는 IM의 sin 오메가 t 파이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압에 대한 위상차를 또 얼마나 가지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체의 위상차가 있고 전압에 대한 위상차가 얼마냐 이렇게 보기 위해서 파이 세타를 구분한 건데, 그냥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전압이 파이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고 앞선 이상이죠, 그죠? 이렇게 전압이 생성이 됐다면 전류는 그거보다 세타만큼 앞선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원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주파수 각속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했었지요. 교류가 E나 I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면, 이때 EM, IM을 우리가 각각 최대치라 하고, 이때 세타를 시간 t에 대한 위상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상차는 어떤 게 있대 있죠? 두 가지가 있대 있죠. 하나는 위상이 앞서는 게 있죠, 그죠? 앞선다 이런 말이 있고, 하나는 뒤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는 것을 리드라고 했죠. 리드. 그 다음에 이거 레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메가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각속도라고 했습니다. 2파이 F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파이분의 각속도로 정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파수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 주기는 이 주파수분의 1을 우리가 주기라고 한다 했죠. 주파수와 주기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성된 파형, 정형파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했고, 이 주기를 원 사이클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주파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파수는 이러한 파형이 1초 동안에 몇 개나 만들어지느냐, 그게 바로 뭐다? 주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1주파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상에 대해서 다시 나오네요. 위상에 대해서 다시. 자, 위상차가 있는 두 개의 교류. 자, B 그림 같은 경우는 위상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값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최대값. 그죠? 최대값의 차이가 있는 거지. 위상차가 있는 것은 A 그림과 같은 경우가 위상차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V1이 V2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요건 어떻게 위상이라는 게 왜 발생한다고 했죠? 자기장 내에서 회전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물체가 어느 것이 먼저 출발을 하느냐, 어느 것이 늦게 출발을 하느냐, 이렇게 권선을 감아 놓은 각도가 이렇게 위상차를 가지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삼상의 경우에는 120도의
위상차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선을 감아서 발전기에서 기전력이 발생되도록 위상차를 120도 위상차를 가지면서 전압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상에 대해서는 후반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상차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한댔습니까? 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만약에 V1이 기준 어떤 전압 또는 파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초록색의 경우인 V3 같은 경우는 앞선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선다고 표현을 하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뒤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뒤지는 것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고 앞서는 것은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평균값과 실효값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평균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이분의 2 곱하기 최대값을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하고 0.637em 이것도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 이것이 뭐다? 실효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0.7072em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효값 평균값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전파 정류, 반파 정류는 요건 정류 회로에 또 관계되는 건데 요거는 좀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전파 정류, 반파 정류가 나올 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복소수는 어떤 걸 의미한댔습니까? 자, 복소수는 표현을 일단 우선 아래와 같이 어떤 수, 즉 실수, 이건 실수가 되겠죠. 실수와 어떤 B도 실수는 실수겠죠. 실수지만 이런 J를 붙여서 실수와 허수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소수는 결국은 복소 평면으로부터 복소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수평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수축으로 하고 수직축을 허수축으로 해서 이 복소 평면상에 있는 어떤 좌표, 이런 좌표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복소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 지점이다. A 지점이다. 그러면 이 A 지점은 허수축으로 얼마만큼 갖고 실수축으로 얼마만큼 간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A와 B라고 한다면 A라는 벡터는 A 더하기 J의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모양으로 이쪽으로 만약에 있는 벡터가 B라는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수축으로 A만큼 갖고 허수축으로는 마이너스 B만큼 갖죠. 그래서 이 B라는 벡터는 A의 마이너스 J의 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복소수의 허수부를 표현하는 이 J가 바로 90도의 위상차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의미한다고. 그래서 플러스 J라고 하면 각도를 재는 방향으로, 즉 이 방향으로 90도만큼의 어떤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J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만큼의 각도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주로 I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전기에서는 이 I가 사실은 전류를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전류라는 기호와 혼돈이 되기 때문에 전기에서는 주로 J를 많이 사용합니다. J 아시겠죠? 네, J를 많이 사용합니다. I를 사용한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J를 많이 사용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 허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인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네. 이건 허수에서 그 j 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루트 마이너스 1도 됩니다. 요거 나중에 뒤쪽에 삼상이나 이쪽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루트 마이너스 1도 많이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허수부, 즉 실수부의 크기가 같고 허수부의 크기가 같은 그런 복소수 중에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 그걸 우리가 공액복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액복소수 기억하십시오. 자, 공액복소수는 어떨 때 쓰냐면 분모 유리화할 때 많이 씁니다. 분모 유리. 어떤 수를 유리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유리화에 공액복소수를 많이 씁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하나, 자, 이 부분에서 자, 조금 여기 이어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복소수를 자, 복소수에서 특히 이제 복소수를 정의하는 것은 뭐라 했죠? 일단 허수부와 허수부란다. 실수부와 허수부로 일단 구성이 된댔죠. 더하기가. 그죠?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일반화된 식으로는 A 더하기 J를 이용해서 허수를 구분한댔죠.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소 평면에서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댔습니까?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허수축이면, 자, 허수축은 앞으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J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거는 실수축은 주로 실수는 영어로 리얼인데 그냥 RE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러면 이게 복소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 더하기 J에 4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 더하기 J 4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좀 다른 색을 이용해서 3이면 실수축으로 3만큼 가고 너무 크게 그랬나요? 좀 작게 해볼게요. 실수축으로 3만큼 가고 허수축으로 4만큼 간 여기 3이고 여기가 제2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이 만나는 좌표 요 지점 이걸 우리가 잠시만요. 여기를 첫 번째를 x로 하겠습니다. x 베타.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x라는 지점이 될 거고 이 점과 원점을 잇는 하나의 벡터가 우리는 x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우리가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의 크기를 우리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가 수평선인 즉 실수축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위상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세타만큼의 각도를 가진 하나의 벡터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극좌표 형식이라고 해서 x의 크기와 각도만을 가지고 이렇게 복소수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x는 뭐라고 했죠? 시료값입니다. 시료값입니다. 시료값이 됩니다.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뭐가 있다 했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잠깐만요. 이런 방법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x의 시료값에 괄호 열고 코사인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풀어서 쓰면 x의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이 절대값을 표현 안 하겠습니다. x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x의 j의 x 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연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일단 이 원점과 이 좌표를 잇는 이 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 예, 여기까지 거리, 이 크기를 우리가 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x라고. 그러면 x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x의 크기는, 자,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삼각함수의 원리로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예, x의 크기는 뭡니까? 어떻게 되죠? 예,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 아마 5가 나오지 않을까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 예, 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3대 4대 5라 해서 우리가 비율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x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자, 우리는 만약에 이 3이라는 값 있지 않습니까? 이 3이라는 값을 다르게 표현하면 3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일단 요거 코사인 세타부터 할까요? 자, 코사인 세타를 먼저 표현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하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x의 크기분의,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x의 크기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식에서 우리가 3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은 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은 어떻게 되죠? 사인은 요렇게 사인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사인은 어떻게 되죠? x분의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5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4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5 곱하기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 x라는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5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j의 5의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이 3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댔죠? 3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4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3과 4 대신에 5 코사인 세타 j의 5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쓰면 5를 묶어낼 수 있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에 플러스 j의 사인 세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예, 이런 x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예, x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유롭게 일단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이 벡터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극좌표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극좌표로도 표현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x가 어떤 하나의 전압이나 전류라고 한다면 이것은 x의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x는 뭘까요? 예, 루트 2분의 시료값, 여기서 나온 시료값입니다. 아, 루트 2 곱하기, 죄송합니다. 루트 2 곱하기 x 하면 최대값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료값을 우리가 여러분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시료값은 잠시만요. 시료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시료값은 공식이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최대값이었죠? 최대값. 그죠? 그리고 교류를 표현할 때 이 앞에는 항상 최대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전압이라면 EM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좀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구한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자, 이 벡터에서 이 세타를 한번 구해 봅시다. 세타가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타를 구하는 부분을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사인 세타로부터 구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식이 예,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했죠? 자, x분의 즉 5분의 x분의 일단 3 이렇게 된다 했죠. 그리고 이게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는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아크 코사인을 하면 됩니다. 아크 코사인 계산기에 아크 코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5분의 3을 넣어서 이거는 계산기로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세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사인 세타는 x분의 뭘까요? 아까 사인 세타는 4였죠? 4는 5분의 4가 되고 이때 세타는 아크 사인입니다. 아크 사인이라는 계산기의 버튼을 이용해서 4 세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크 사인 3 나누기 4 하면 3 나누기 4가 아니군요. 3 나누기 5가 되게 돼. 4 나누기 5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약 53.13도입니다. 코사인으로 해볼까요? 아크 코사인 3 나누기 5 값이 똑같을 겁니다. 역시 53.13도 똑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값이 똑같을 겁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세 번째 방법은 탄젠트입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탄젠트는 우리가 안 했는데 탄젠트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탄젠트 그죠? 그럼 3분의 4가 됩니다. 그죠? 예, 3분의 4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어떻게 구합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3분의 4 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기로 아크 탄젠트 3 나누기 4 해보겠습니다. 4 나누기 3이네요. 그죠? 4 나누기 죄송합니다. 3 역시 53.13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타를 구하는 방법도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위상 차이기도 하지만 역률을 구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복소수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복소수를 계산하는 걸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복소수의 복소수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를 계산하는 것은 일단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다 됩니다. 복소수로는. 근데 더하기, 빼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실수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는 허수부끼리 더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나누기와 곱하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복소수를 극좌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덧셈 뺄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덧셈 뺄셈 스펠링 맞나요? 일단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제는 우선 A라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할까요? 책에 지금 복소수 예제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벡터와 복소수 예제가 교재에는 잘 나와 있지를 않네요. 그냥 뭐 문자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예제 2-9를 보면 그런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예제 2-9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제 2-9에 보면 A1은 벡터라는 게 A1 벡터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표현이 그러나 자, 우리가 여기다 하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일단 내리겠습니다. A1이라는 벡터는 어떻게 된다? 12 더하기 j 의 8이고
A2라는 벡터는 3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덧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덧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덧셈은 더하기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빼고요. 더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A1의 벡터 더하기 화살표 표시를 안 하겠습니다. 편의상 A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되죠. 그냥 12 더하기 J의 8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죠. 3 빼기 J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수부와 실수부끼리 더하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실수부와 실수부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2 더하기 3을 해서 앞에다 놓으시고요. 허수부는 다시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는 거예요. 허수부끼리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J의 8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전체 값이 어떻게 되죠? 값이 앞에는 15가 될 거고 그죠? 뒤에 허수부는 4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뺄셈. 자, 두 번째 뺄셈. 뺄셈을 하시면 A의 1 마이너스 A의 2 하시면 12 플러스 J의 8이라는 벡터를 빼기를 한다. 3 마이너스 J의 4라는 벡터를 뺀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죄송합니다.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2에서 일단 빼기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요거는 그냥 그대로 빼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빼기니까 3이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되죠. 그죠? 3하고. 허수부는 어떻게 됩니까? J의 8.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9가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되죠? J의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J의 12가 되겠습니다. 이걸 벡터로 한번 잠깐 그려볼까요? 우리가 벡터로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제가 오른쪽에다가 그려도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죠?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화면을 잠깐 이놈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이놈을 잠깐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이제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제가 옮기겠습니다. 다시 내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덧셈부터 해볼까요? 덧셈을 한다면 벡터를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다시 좀 크게 그냥 우선 하나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옮기면 되니까요. 이렇게 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깐 여기서 이게 노트를 눈금으로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림 그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딱딱하네요. 그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잘 안 그려지네요. 생각보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잠깐 됐습니다. 했을 때 자, 첫 번째부터 A라는 벡터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를 기본적으로 12 플러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조금 길이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쪽으로도 조금 더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실수축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가 J죠. 거수축이라 하겠습니다. 값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려야 됩니다. 12, 여기가 10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쯤을 우리가 8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의 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쯤 될까요?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네,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다? A의 1이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선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떤 벡터다? 네, A1이라는 벡터입니다. 자, A2는 그러면 어떤 벡터입니까? 자, A2는 좀 다른 색으로 제가 그리겠습니다. A2는 3이죠. 3이면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너무 작나요? 좀 그냥 이 정도로 가정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3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네,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한 두 칸 정도 되게끔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딱딱딱딱 그리면 이런 벡터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J의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합친다는 것은 뭘까요? 합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을 하면 됩니다. 요 작은 것을 평행이동을 하면 이 방향으로 가겠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가 갈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다? A1 더하기 A2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잠깐만요. 그림을 좀 다른 색으로 제가 뭐다?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다. 평행이동한 거다. 뭐를? 얘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빼기는 어떤 거냐면 역시 A1은 그대로 있고 A2를 뺀다는 것은 A2를 반대 방향으로 뺀 거죠. 그만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반대 방향의 벡터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반대 방향의 벡터를 하나 만들고 이 둘을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역시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조금 제가 색을 다른 색을 하겠습니다. 이 색으로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이만큼 되게. 이게 뭐다? 요거 이 값이 A의 2라는 벡터죠. 그럼 요거는 A2라는 벡터에 마이너스 A2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쭉 평행이동하면 요런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이런 벡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런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 크기가 뭐가 되죠? 9가 되고 요 크기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 J의 12가 돼가지고 이 벡터가 A의 1 벡터라는 것의 마이너스 A2의 벡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벡터가 마이너스 벡터라고 생각합니다. 9 플러스 J의 12가 바로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9 플러스 J의 1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15 플러스 J의 4죠? 이게 15 플러스 J의 색깔을 같은 걸로 할까요? 15 플러스 J의 4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하기와 빼기는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됩니다. 일단 그리고 곱셈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셈. 세 번째는 곱셈이죠. 곱셈.
곱셈은 자 A1 곱하기 A2가 되겠습니다. 그죠? A1은 자 12 플러스 j2의 8이라는 벡터고 B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죠. 곱하기 B는 3의 B가 A2는 3 마이너스 J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 전개나 이런 거 하듯이 하나하나 다 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선 12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곱해주고요. 두 번째는 8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곱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12를 가지고 12 곱하기 3을 하시고 더하기 12 곱하기 마이너스 j 의 4를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8 j의 8을 곱하기 3을 하시고 더하기 마이너스 j의 8 곱하기 마이너스 j의 4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3이니까 2, 3은 6에다가 36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가 안 되겠네요. 12 곱하기 마이너스 j 4니까 얼마입니까? 2, 4, 8, 48이네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j의 4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38, 24가 되죠. 플러스 j의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요건 어떻게 되냐면 이 연산이 이렇게 되죠. j의 8 일단 부호는 앞으로 빼겠습니다. 마이너스의 j8 곱하기 j의 4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j 곱하기 j j 곱하기 j 따로 하고 또 그 다음에 8 곱하기 4를 4, 8이 32 32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32는 곱하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3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j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j가 뭐라고 했죠? 루트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을 두 번 곱한다는 것은 j를 두 번 곱하잖아요. 곱하기 j를 두 번 한다는 것은 j를 제곱한다는 것과 같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제곱하는 꼴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 이게 마이너스 1에 2분의 1승이라고 했죠? 2분의 1승을 다시 제곱한 거는 같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그냥 32에서 다시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그냥 32가 되겠습니다. 48, 32 그냥 3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연산할 때. 그럼 더하면 실수부가 지금 남아있는 게 요게 실수부죠. 네, 실수부고 그 다음에 허수부는 요게 허수부죠. 네, 그래서 36 더하기 32 하면 68이 되고요. 허수부는 마이너스 48에서 24를 빼니까 24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j의 24라는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를 A2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12 플러스 J8이죠. 12 플러스 J의 8이고 A2는 3 마이너스 J의 4네요. 3 마이너스 J의 4가 되겠죠. 자, 우선 나눗셈을 하려면 이 상태로는 나누기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복소수로는 나눗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모를 일단 실수로 유리화를 하셔야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공액 복소수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분모 분자에 동일한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도 같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 위에다가 3 플러스 j4를 제가 곱하겠습니다. 여기도 3 플러스 j4를 곱하겠습니다. 8에만 곱하시면 안됩니다. 이 전체에 곱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에다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이 좀 복잡하죠. 이제 자, 역시 아까 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쓴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12 곱하기 3, 그 다음에 더하기 12 곱하기 j 의 4 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더하기 j8 곱하기 3 더하기 자 j8 곱하기 j의 4 이렇게 되죠. 밑에 거는 똑같죠. 3 곱하기 3 더하기 j의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3 곱하기 j의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j4 곱하기 3 마이너스 j4 곱하기 j의 4. 자,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다시. 복잡하죠? 예, 그래서 복소수는 연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요거는 똑같죠? 지금 새로 곱한 거는 어떻게 되죠? 36이네, 그죠? 36이고, 위에 거는 더하기 j의 48이네, 그죠? 48. 그 다음에 38, 24. 플러스 j의 24가 되고, 그 다음에 jj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jj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래서 48, 32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 거는 3, 3은 9 더하기 j의 3, 4, 12 마이너스 또 3, 4, 12죠. 자, j의 12 되겠습니다. 뭔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죠. 자, 요거 두 개는 jj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죠? 플러스 4, 4, 16이네. 그죠? 16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값 두 개가 지금 사라지죠?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분모는 뭐만 남습니까? 결론적으로 분모는 어떻게 돼요? 9 더하기 16만 남죠? 25가 남네요. 그죠? 25가 남고 위에는 자 36, 32 하니까 4만 남습니다. 그죠? j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j의 48 더하기 24니까 60, 72가 남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25분의 4 더하기 j의 25분의 72가 되겠습니다. 나눗셈은 좀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한번 제가 값을 보겠습니다. 4 나누기 25 하면은 0.16이 될 것 같고요. 허수 부분은 72를 25로 나누어야 하니까 2.88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극좌표를 한번 다뤄보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극좌표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 있지 않습니까? 이 벡터와 B라는 벡터를 각각 극좌표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극좌표 변환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극좌표 변환. 자, 먼저 A라는 벡터가 12 플러스 J의 8이었죠. 네, 요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12 플러스 8이라는 벡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12 이렇게 일단 필요한 부분만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실수 부분이 되겠고, 요거는 헛수 부분이 되겠죠. 자, 12는, 여기가 1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가, J의 8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벡터로 그리면,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런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요 각도가 세타가 이상차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약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되고, 자, 그러면 이때 각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 크기부터 해볼까요? A라는 원의 크기부터 하면, 자, A의
원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예, 루트 12의 제곱 1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루트 12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하면 14점 둘째 자리까지 하겠습니다. 42가 되겠습니다. 크기가. 그럼 여기가 크기가 14.42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 세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자, 보시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는 방법 있죠. 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방법을 쓰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탄젠트를 써볼까요? 아크 탄젠트. 뭐분의 뭐죠? 이렇게, 탄젠트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죠? 갈로 이렇게 의미적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계산기도 두드리면 아까 탄젠트 8 나누기 12 하면 각도가 33. 12분의 탄젠트 8 33.69가 되겠네요. 69가 맞습니까? 사인 아크 코사인 12 나누기 14.42 하면 33.69. 아크 탄젠트 8 나누기 12 33.69. 아주 좋습니다. 그 코사인 12 나누기 14.422는 맞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는 어떻게 표현한댔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아까 설명드린 게 보시면 시료값을 넣고 지금 보이시죠? 시료값을 넣고 그죠? 시료값을 넣고 위상차 각도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시료값을 넣고 각도로 표현한다. 그죠? 그러면 극좌표로 표현하면 이거를 A라는 벡터는 죄송합니다. 자, A라는 벡터는 어떻게 된다? A1이라는 벡터는 즉 12 플러스 J의 8이라는 벡터는 극좌표로 표현하면 14.42의 위상차가 33.69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A2 벡터인 3-J의 4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J의 4 벡터는 실수축으로 3만큼, 허수축으로 J의 4만큼 이동한 그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크기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구할 수 있죠. 자, A2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아마 5가 나올 겁니다. 그죠? 5가 나올 거죠. 그래서 A2의 벡터를 크기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겠죠. 그죠? 이 벡터가 되겠고 여기 크기가 5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위상차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위상차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가 있는데 자, 지난번에 아크 코사인으로 하다가 약간의 혼선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위상차 세타 A2를 구한다면은 우리가 아크 코사인으로 먼저 구해 봅시다. 구하면 크기가 자, 일단 벡터의 크기는 부호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수축과 허수축의 부호는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향이 요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5분의 3으로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마 53점 계산기로 하면 13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코사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사인의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3.13도라 하더라도 90도 이내의 각이면 두 가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지만 마이너스 53.13도도 답이 되기 때문에 벡터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거의 경우에는 지금 벡터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3.13도를 위상차라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A2를 탄젠트로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크 탄젠트로 계산을 하면 아크 탄젠트는 자, 이런 방향이 되겠죠. 네, 이런 방향으로 되겠죠. 그죠? t니까 그럼 3분의 4가 되는데 4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크 탄젠트로 하면은 마이너스 4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53.13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치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위상차는 마이너스 53.13도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좀 코사인과 탄젠트 사인에 대한 거는 뒤쪽 인덕턴스나 커패시턴스를 이용한 RLC 직병렬 회로 때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되니까 그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상차와 그 다음에 절대값을 구했기 때문에 A1과 먼저 A2에 곱을 해보면 첫 번째 A1과 A2에 곱을 해보면요. A1은 어떻게 구했냐면,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 A2를 조금 전에 하나 안 구한 게 있죠? A2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3-J의, J의 4라고 썼지만, 극좌표로 쓰면, 지금 우리가 극좌표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극좌표로 쓰는 거죠. 5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53.13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내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좀 내리겠습니다. 자, A1과 A2의 곱을 다시 계산해 보면 A1이 아까 뭐였냐면 이쪽에서 아마 14.42에 33.69도라는 위상차를 가진 데 있죠. 자, 그래서 14.42 위상차가 33.69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2는 5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53.13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극좌표를 극좌표 형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실효값은 실효값끼리 그냥 서로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위상차는 서로 더하거나 곱하기인 경우에는 더하고 나누기를 한다면 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4.42 곱하기 5는 하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33.69도에서 53.13도를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답이 72.1의 크기의 위상차는 마이너스 19.44도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벡터로 다시 표현을 하면요. 이런 벡터가 되겠죠.
벡터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가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벡터의 크기가 72.1이라니까 72. 네, 72.1의 크기를 가지는데 각도가 이 각도 72점 이 크기가 얼마라고요? 72.1의 크기를 가지고 위상차가 몇 도라고요? 이 세타가 마이너스 19.44도가 되는 어떤 벡터? A1과 A2를 곱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걸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 각도가 마이너스 19.44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좌표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지점과 그 다음에 이 지점의 좌표 값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A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예. A는 앞에서 배웠죠? 여기 앞에서 보시면 자, 이 구하는 방법이 자, 여기 있었죠? 이 방법. 이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방법. 그 중에 세타니까 72에 2.1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9.44도가 되겠죠. 그죠? B는 어떻게 됩니까? 72에 1.1에 곱하기입니다. 이게 사인에 마이너스 19.44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구하면 이게 얼마냐면 얘가 약 68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산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19.44도 곱하기 72.1 하면은 잠깐만요. 코사인 마이너스 19.44도 곱하기 72.1 하면 약 67.98인데 67.98이네요. 정확하게 하면 67.99네요. 99 라는 값이 나오고요. 밑에 것은 계산하면 사인 마이너스 19.44도 곱하기 72.1 하면 23.99네요. 근데 반올림 하니까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오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그래서 이 벡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죠? 72.1에 마이너스 19.44도라는 극좌표 형식을 복소수로 표현하면 68에 먼저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안 됐죠? 68에 마이너스 j2에 24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약 68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8.1, 68 마이너스 j의 24는 앞에서 복소수로 우리가 구했던 값 있죠? 이 값과 지금 어떻게 봅니까? 결과가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벡터를 그려서 그 벡터를 가지고 복소수로 구하더라도 복소수와 극좌표는 변화를 하면 그 크기의 변화가 변함이 없이 같더라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나누기죠. 앞서 복소수로 나누기로 했던 것을 극좌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의 뭐가 되죠? 5의 5의 위상차가 마이너스 53.13도였고요. 그죠? 13도였고 A1은 14.4
2의 위상차가 33.69도였습니다. 그죠?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 있는 시료값 길이는 서로 나누면 됩니다. 그냥. 그죠? 나누면 되고, 요 두 값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빼면 되겠죠. 그죠? 서로 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산을 하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5분의 14.42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위상차는 어떻게 한다? 33.69에서 빼기 하기를 마이너스 53.13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약 2.88 정도 나오네. 그죠? 88이고 위상차는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 가지고 86.82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놈도 다시 우리가 벡타도를 한번 다시 그려 보겠습니다. 자, 벡타도를 그리면 이쪽으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허수축이 될 거고 이쪽은 실수축이 되겠죠. 자, 각도가 86.8이니까 지금 이런 벡터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8이고 크기는 모릅니다. 지금 아직은 모릅니다. 모르고 여기를 C와 여기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정해졌죠. 각도는 86.82도가 될 거고 이 벡터의 크기는 2.88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2.88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벡터라고요? A2를 A1을 A2로 나눈 벡터의 크기가 될 겁니다. 자, C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C는 2.88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86.82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는 어떻게 한다고요? 2.88에다가 곱하기 사인 86.82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2.88 곱하기 코사인 86.82 하면은 약 0.16 정도가 나오네요. 약 0.16 정도가 나오고요. 그는 2.88 곱하기 사인 86.82를 하면 2.88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2의 그냥 2.88입니다. 크기가 2.8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요 C 위치가 0.16이고 여기가 2.88인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놈을 다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0.16의 플러스 방향이죠. 제2의 2.88이라는 복소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그 복소수로 구했던 값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지금 0.16 플러스 j2의 2.88 그죠? 네. 그래서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극좌표를 이용하면 곱하기와 이런 곱하기와 좀 전에 이런 곱하기와 그리고 이런 곱하기와 그 다음에 나누기 이런 것은 좀 더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런 방법이 도입이 되어서 활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복소수에 대한 연산에 대한 걸 마치도록 하고 7주차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